어떻게 된 거야? 여기도 이상한 거 같아, 지연아. 왜 그래? 지연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진짜 분위기 계속 저러시. 2018년 3월, 배우가 연기와 동시에 촬영까지 해야 하는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기담의 정범식 감독이 그 시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폐가 체험을 모티브로 한국에서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공포 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수익 2위에 빛나는 영화 곤지암에 숨겨진 이스터에그 비하인드 스토리 썰 풀어드립니다. 오징어 게임의 위하준, 박성훈의 풋풋한 얼굴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 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파운드 푸티지를 표방한 이 영화는 처음부터 오리발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자막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진 않죠. 환자들의 집단 살자와 원장의 실종이라는 괴담의 중심, 남영 신경정신병원. 4층 왔다 4층. 좀 달려 빨리. 겁도 없이 이곳을 찾은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하얀 모자를 쓴 이 학생은 감독의 친아들이고 이 친구는 조카라고 합니다. 감독의 아들 정아노마 군은 당시 영상 관련학과 새내기로 이 영화의 후반 편집과 오디오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폐업 후 한 번도 열린 적 없다는 402호 앞에 선 두 학생. 그들은 실종되고 맙니다. 인터넷 뉴스의 기자 이름을 감독의 딸 이름인 정완이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모티콘 감정 표현 개수 516개는 박정희가 국가 권력을 찬탈한 5.16 군사 정변에서, 댓글 개수 503개는 박근혜 구속 당시 수감 번호 503에서 따왔습니다. 하이 오랜만. 공포 유튜브 채널 호러타임즈의 크리에이터 하준. 이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본인의 본명으로 출연합니다. 문예원이 맡은 샬롯 역시 미국에서 쓰는 실제 이름이라고 하네요. 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폐허로 남아있는 곳 곤지암 정신병원 되겠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스태프들이 묵었던 숙소라고 합니다. 사방에 까만 천을 두르고 양 옆에 거울을 두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CNN 선정 세계 7대 괴기스러운 장소로 뽑힌 곳.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이 CNN 선정 세계 7대 괴기 장소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딱히 취재도 하지 않고 재미삼아 순위를 매겨보는 의미 없는 랭킹이긴 합니다. 1961년 5월 16일 개원 이래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정신병원이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이유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으로 18년 만에 폐원. 감독은 대놓고 곤지암 정신병원과 박정희 정부를 투영시켰습니다. 개원일을 5.16 군사정변일로 설정했네요. 폐원일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1.6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신문은 인력과 제작비가 너무 부족해서 감독이 직접 당시의 신문과 잡지를 참고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자료 영상. 이 컷은 실제 대한뉴스 자료 화면이고 이 장면은 원장 역의 고 박지아님을 합성으로 심었습니다. 감독의 전작 기담에서 그 유명한 엄마 귀신 역으로 나오기도 했죠. 남영신경정신병원장 박용혜 씨로. 그나저나 병원장 박영애가 누군가와 상당히 닮았는데요. 누가 봐도 박근혜를 모티브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애는 남의 딸을 정중히 높여 부르는 단어로 박정희 정부 당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그의 딸 박근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정신병원이지만 사실 1960, 70년대 국가 비밀 고문 시설이었다.
기사 속 병원장 옆에 안경을 쓴 최 목사는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유일하게 문이 열리지 않는 공간인 402호의 문을 열려고 시도만 해도 곤지암의 저주가 씌어져 죽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대한민국 공포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에 직접 들어가서 낱낱이 파헤쳐 볼 거야. 한때 공포 체험 하겠다며 흉가를 찾아다니던 인터넷 방송인들이 많았죠. 메인 카메라는 성훈이 형이 맡아줄 거고요. 체험대장 위아준입니다. 체험대장 위하준, 메인 촬영 박성훈을 비롯한 7명의 청춘 남녀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찍는 거예요.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당시 신인이었던 배우들은 전부 오디션으로 선발했습니다. 공포 영화지만 마치 청춘 영화 같은 분위기의 도입부. 원장이 병원 목욕실에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목이 바끔직하게 늘어났대. 무서우세요? 내가? 이미 유명해진 배우라면 누가 누구인지 관객 눈에 바로 인식되겠지만 신인 배우 7명이 한 번에 나오면 누가 누구인지 바로 인식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각자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노는 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방송에서 돈을 벌어요? 이번 예상 목표는 100만이. 곤지암으로 향하는 청춘 남녀. 근데 나오려면 원장 귀신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당시 위하준은 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잘 못해서 거의 대부분 네카로 차를 끌며 촬영했습니다. 뒷좌석 뒤에 가방을 쌓아놓고 그 뒤에 감독과 촬영감독, 녹음 기사와 스크립터까지 쭈그려 앉아서 고프로 화면을 와이파이 신호로 받아 모니터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2호분은 진짜로 누가 따는 거야? Guys, ready? Let's do this! 카메라가 재윤 앞에 딱 멈추도록 예원이 알아서 센스 있게 다트를 손으로 쓱 잡아 멈췄습니다. 주작 같아 주작. 우리 파이터 주작 없다니까. 어서오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이 영화는 장르 특성상 그레이브 인카운터와 비슷한 설정이 많은데요. 가는 도중 소변을 보는 멤버를 찍는 건 그레이브 인카운터 2의 오마주인 것 같네요. 설마 공포 체험 때마다 간다는 물놀이를 가는 건 아니겠지? 11월이 코앞인데. 이 영화의 첫 촬영 날입니다. 촬영 당시 실제 11월 초겨울이었는데요. 대망의 첫 촬영 날부터 물에 빠지며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 씨는 실제 곤지암 폐병원의 입구 앞을 지나가며 후다닥 촬영했고, 우린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갈 거야. 이 씨는 부산 영도의 봉래산 둘레길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본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 배우들이 들고 있는 고프로 촬영본인데요.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야 해서 산 능선을 따라 스태프들이 누워서 낮은 포복으로 다니며 무선 신호를 잡으려 했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자꾸 끊겨서 거의 소리만 들으며 모니터링 했다고 합니다. 곤지암 병원 뒷산에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는 팀원들. 역시나 봉래산에 텐트를 치고 텐트 내부는 부산 구 해사고등학교 운동장에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각 9시 25분. 저 멀리 보이는 병원은 산 속에서 빈 공간을 찍은 후 CG로 심은 컷입니다. 오, 고프로 세션. 쩔어. 촬영팀 스태프들이 기존의 고프로 마운트를 POV 시점과 본인의 얼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이랑 시점이 동시에 녹화됐다가 우와. 손에 들고 있는 것까지 인당 3대의 고프로와 오즈모, 캠코더까지 배우들이 직접 찍는 화면을 사용해야 했으니 연기 동선을 짜고 촬영 테스트 할 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편집은 또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벌써부터 한계가 느껴지는데. 새 날라간 거야? 아 그래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래? 나는 겁은 없는데. 형이 뭐가 겁이 없어? 없어 진짜. 겁이 없다고 주장하는 성훈을 보고 웃는 건 진짜 웃겨서 나온 아연의 애드리브입니다. 왜 웃어? 그걸 또 잘 받아주는 성훈의 애드리브. 왜? 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말과 연결되는 떡밥 중 하나이긴 한데 관객들도 별거 아닌 듯 그냥 웃어넘길 수 있도록 레이스 팬티로 설정했습니다. 굳이 빤스를. 와, 비주얼 대박이네 진짜.
화면 중간중간 버퍼링과 노이즈를 디자인해서 추가해 진짜 방송 같은 리얼함을 살렸습니다. 관객이 병원의 외관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일부러 화면을 멈춰 보여주지 않고 배우의 리액션만 살렸습니다. 여기가 2층으로 들어가는 곤지암 정문이야. 실제 곤지암의 폐병원에서 촬영을 허가해 줄 리가 없죠. 병원은 구 해사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실제 병원은 3층 건물이었으나 영화에서는 한 층을 더 만들어 4층으로 설정했습니다. 고사, 피해 중간고사, 시간 이탈자, 신과 함께 죄와 벌의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은 현재 모두 철거되고 남해 해양경찰청 교육센터가 세워졌다고 하네요. 뭐가 써있는 거야? 들어가면 죽는다. 원래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만 써있다는 설정으로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감독이 즉석으로 지읒가라는 말을 추가해 써 넣었다고 합니다. 곤지암 공포체험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영화 최초로 VR로 촬영한 컷을 펼쳐서 사용해 기괴함을 더했습니다. 이곳은 2층 로비고요. 실제 곤지암 병원 벽에 쓰여진 낙서와 비슷하게 설정했습니다. 지금 샬롯 씨가 명동 성당에서 직접 가져온 성수를 그릇에 담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공포 마니아인 샬롯이 가져온 성수만이 주작이 아니라 진짜 귀신에 반응하는 찐템이었죠. 성수를 담아 올려놓은 로비가 유일한 안전지대였다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박정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 영화에서 6월 항쟁 때 민주투사들을 숨겨줬던 명동 성당은 큰 의미가 있죠. 체험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원장실이야? 저절로 다쳤지 지금. 이곳은 원장실. 당시 정신병원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같습니다. 무섭게 생겼네. 대통령 박정희. 야 이거 완전 득템인데. 근데 박정희가 누구야? 외국에서 살다 온 샬롯은 박정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니 옛날 대통령이야. 이전 대통령 아빠. 아, 아빠도 대통령이야? 원래 대사는 지금 대통령 아빠였는데 개봉 전에 탄핵당해서 후시로 녹음해 대사를 바꿨다고 하네요. 원장실 벽에 그려진 리본과 304 엔젤스는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성훈 씨는 이곳 원장실에서 원원을 불러내는 강령의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원장실에서 강령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1층의 공간을 탐험하는 샬롯과 지현. Hello everyone. 여기 밑에 살자라고 쓰여져 있네요. 오, scary. 뭐야, 왜 자꾸 꺼져? 실제로 라이트가 갑자기 꺼져서 나온 NG 컷이었는데 그대로 살려서 사용했습니다. 처참한 실험실 내부. 보통은 세트를 만들면 촬영할 때까지 잘 보존해야 하는데 만들어 놓고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여기저기 건드려서 더 리얼한 공간으로 진화했다고 하네요. 무슨 인형이 있습니다. 보통 실험실에 쥐나 개구리 표본 등이 있기 마련인데 감독은 흔한 게 싫어서 닭 표본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웃길 의도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닭 인형처럼 생겨서 웃는 관객도 많았죠. 별명이 떠오르기도 하고 3층을 탐험 중인 개그캐 재윤과 아연. 한층 올라왔을 뿐인데도 한기가 더해지는 걸 느꼈는데요. 현재 3층의 실내 기온이 13도. 아까 2층이 몇 도였죠? 13도야. 같은 온도입니다, 여러분. 공포가 몰아치기 전에 관객을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 코믹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수차례에 걸쳐 귀신이 목격됐다는 바로 그 샤워실입니다. 해사고에 세면장을 개조하고 샤워기를 달아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안쪽 목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이에요. 바로 붙어있는 곳 같지만 사실 다른 곳에 있는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해사고 목욕탕에 원래 있던 탕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희가 강령의식을 할 원장실입니다. 원혼을 부르는 강령의식. 부적은 보문산 원자경 칙사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보문산의 원자경 칙사는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의 무속인 시절 활동명에서 따왔습니다. 방울이 흔들리면서 카메라가 획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촬영을 못마땅하는 거지요. 역시나 강령의식은 위아준이 설계한 주작이었습니다. 어때, 진짜 같았어? 완전 대박. 그런데 베이스 캠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 뭐야? 전원이 전부 꺼졌다 켜졌는데 계속 방송 중일 리가 없죠. 방송은 이미 예전에 중단된 상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귀신들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설정입니다. 영화 엔딩을 보면 방송은 조회수 503에서 멈췄고 양 옆에 귀신이 할 일 다 했다는 듯 일어나 자리를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채팅창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같은 채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멈춘 조회수 503과 유저 아이디 503호는 박근혜의 수감번호 503을 의미합니다. 유저 중에 환자 518호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의미하죠. 주작인 줄도 모르고 잔뜩 쫄아있는 샬롯과 지현, 재윤과 아연. 실험실에 저런 인형이 있을까요? 저거 아까 저기 없었잖아. 저거 아까 분명히 저 캐비넷 안에 있었어. 만지지 마. No. 만지지 마. 야, 빨리 내려놓으라고 이 친구. 회장 빨리 확인해. 같은 인형 맞아. 샬롯은 그만하고 싶지만 하주는 떡상의 기회를 놓치고 싶을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내자. 다음은 집단 치료실. 당시 환자들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고문할 때 쓰던 관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도록 가슴 부분에 구멍을 뚫어 묘한 느낌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뭐가? 지연의 손에 생긴 상처는 병원 단체 사진 속 오른팔을 자해하는 듯한 여자의 영혼이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상 감독이 관 안에 들어가 뚜껑을 연 후 사람은 CG로 지웠다고 합니다. 역시나 제작 부장이 옆에서 손으로 들어 올린 후 사람은 CG로 지웠습니다. 벽에 써놓은 본인의 사인 밑에 낙서가 바뀐 걸 보고 아연 질색하는 샬롯과 지현. 살자라는 단어가 자살로 바뀐 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에서 레드럼을 거꾸로 해서 머더로 바뀌는 것을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들고 있던 카메라를 던지고 나가버리는 샬롯. 지금 멈추면 우리 뺑깐 거 다 날아가는 거 사실이잖아. 이 장면은 아까 샬롯이 던지고 간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설정으로 찍은 컷입니다. 조회수 30만이면 광고 수익 1억 5천이야. 나도 이게 진짜 실화라면 좋겠지만 조회수 꼴랑 30만으로 광고 수익 1억 5천은 말이 안 됩니다. 유튜브 아니라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라방에서 시청자 수가 아니라 조회수에 연연하는 것도 아쉬운 설정이긴 합니다. 암튼 수익률을 더 받기로 하고 하준과 딜을 한 승욱과 성훈. 하지만 날아가 버리는 성훈에 대역을 한 스턴트 배우는 촬영이 끝난 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의 사촌 동생인 정우식 조감독은 영화 후반 작업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영화인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너를 걸어놓은 속옷이네. 병원 밖으로 나간 샬롯과 지현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달려도 같은 곳을 돌고 있었죠. 이거 무슨 냄새야? 그리고 바닥엔 실험실에서 봤던 닭 표본과 집기류들이. 지연아, 왜 그래? 와, 씨, 다시 봐도 나 무섭네. 눈은 해외에서 공수해온 공막 렌즈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지현에게 빙의된 귀신은 지현의 팔을 긁어 상처를 냈던 여자 환자 귀신인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샤바샤바, 샤브샤브라고 하는 것 같지만 402호 사람들이 빠르게 읽어서 만든 주문이라고 합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도착한 베이스 캠프.
하지만 샬롯은 아직도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402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인형과 얼굴을 한쪽으로 뒤틀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걸 보면 사진 속 환자 귀신임을 알 수 있죠. 백숙이 아닙니다. 감독은 70년대 학생 운동을 하다 잡혀와서 고문을 당해 몸이 꺾였다는 설정을 하고 마치 진짜 고문을 당한 듯 아파 보이는 대학생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건 세월호 참사의 아이들을 모티브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환자 귀신이 피를 콸콸 토한다는 설정도 있었는데 너무 그로테스크하고 매니아들에게만 통할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402호 문을 따고 있던 재윤과 아연. 안에 누가 있어? 402호 안에서 들리는 샬롯의 목소리. 시공간이 전부 뒤틀려 있는 것이죠. 한편 촬영을 끝까지 하겠다며 달려온 하준. 그가 창문을 통해 목격한 건 원장에 의해 목이 매달려 죽게 되는 본인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402호 건데. 402호 바닥과 천장에 물이 차 있다는 설정 역시 세월호 참사를 의미합니다. 불이야 저거? 사실 방 번호도 4월 16일 416호로 설정할 예정이었는데 그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402호로 바꿨다고 하네요. 바닥엔 방수 작업을 해서 물을 채운 후 먹물을 풀어서 만들었고 천장에 물 웅덩이는 CG로 심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소녀는 초반 기사에 나왔던 이곳에 왔다가 실종된 오양 귀신입니다. 이곳에 온 호러타임즈 멤버들도 이 병원에 떠도는 귀신이 될 것이라는 의미죠. 멤버들이 하나씩 사라지긴 하지만 확실히 죽었다는 설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울려 퍼지는 소리는 박정희 대통령 취임사를 거꾸로 녹음한 뒤 톤을 조절해 귀신 목소리로 변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서 들어와! 라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건 어쩌다 얻어 걸린 오디오라고 하네요. 와 씨 진짜 다시 봐도 개무섭다. 영화 곤지암에 숨겨진 이스터 에그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이 영화에 이렇게 많은 게 숨겨져 있었다는 걸 저도 미처 몰랐는데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영화를 다시 보니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